안녕하세요. 윤큐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이 사장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책과 연이어서 사장의 품격을 쓰신 최송목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 시간 인터뷰 동안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에, 책을 지금 사장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한 권은, 사장의 본격, 이렇게 지금 두 권을 내고, 또 지금도 또 집필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송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 오늘은 이 사장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인터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질문지를 만들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제 밤에는 굉장히 설레고 막 기대가 돼서 밤잠을 제대로 못 이뤘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책 내용의 그 프롤로그에 보면은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성공의 꽃을 피웠다. 그리고 멋진 성공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작가님께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쓰레기 더미 위에서 이렇게 성공의 꽃을 피우셨는지, 그 쓰레기 더미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처음 질문부터 쓰레기 더미라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첫 질문이 상당히 좀 강렬하게 들어오시네요. 책이 강렬합니다. 네. 네. 이 쓰레기 덤이라는 건 뭐 제가 과장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흔히 이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은 나는 뭐 참 멋있게 돈을 벌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다소는 좀 과장된 부분도 있고 다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미화시킨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돈을 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깨끗하게만 욕망을 추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현실이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썼습니다. 이제 사업하는 동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돈 버는 과정에서 정말 그 선과 악의 어떤 기로에 섰을 때 과연 선만 택해서 제대로 돈을 벌 건가? 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돈 버셨습니다. 차차 네, 또 네. 말씀을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세상에는 성과 악이 공존한다. 뭐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선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멋있죠, 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식한 놈이 용감하고 또 무지로 인한 과감한 결단이 어쩌면 성공의 월계관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오만에 빠져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아픔이 너무 컸다. 이게 상당히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만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가끔은 뭐 오만이라는 부분이 남들이 보기에는 가장 안 좋은 건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쾌감, 일종의 네. 쾌감이죠. 네. 사람은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남을 지배한다는 건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네,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네. 사람이 돈을 벌거나 어떤 명예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높은 직위에 오르면은 좀 건방지게 되고 네. 또 오만에 차 있는 거죠. 근데 그 오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렇죠. 뭐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음. 성직자가 되지 않은 이상은 오만에 빠지기 쉽죠. 보통 네. 사람들은. 네. 네. 가이드 역할을 하는 망원경 같은 멘토가 있었더라면 좀 더 큰 강을 건너고 좀 더 큰 산을 넘었을지도 모른다. 네. 멘토가 있었다면 그럼 작가님께서는 실제로 실패를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 질문은 상당히 좀, 네. 역시 윤 네. 작가님은 질문이 좀 예리해서 제가 이 피해 나가기가 힘듭니다.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멘토가 있었더라도 피하기 힘들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격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인간이 자기의 어떤 패턴을 이렇게 굽히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그렇게 멘토가 있었을 경우에 실패의 어떤 확률 아니면은 실패의 어떤 크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선배나 아니면 집안이 좀 좋아가지고 뭐 금수저 집안이라면은 아버지의 어떤 그 높은 학식, 부모님의 어떤 높은 그런 지식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사회 생활을 했으면은 충분하게 어떤 좀 높은 단계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지 않다 보니까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좀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인생에는 멘토가 필요하다. 그런 당연히 말씀인 정말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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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네. 이야기가 이 네. 책 완전히 까 뒤집기입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님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저는 이 책을 다시 읽고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마리의 야생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솔직하고 또 심지어는 거친 표현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에 이 초고를 완성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하면은 뭐 한 80%나 70, 80% 정도의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초고는 훨씬 더 거칠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원고를 세상에 내놓으면은 뭐 이 글로 인해서 피해 받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글이라는 게 남한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좀 순화시킨 건데 윤 작가님이 보시기에 또 뭐 아직까지 거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뭐 거칠다는 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 좀 솔직하게 쓰셨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쓰면서 남 이야기 뭐 포장을 한다거나 조금 미화를 너무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남들한테 좀 감동이나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기생충 감독 네, 봉준호 감독. 네, 봉준호 감독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이다. 이런 아, 말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네, 했습니까? 네. 네. 근데 저도 뭐 그 말을 듣고 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솔직하게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독자분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뭔가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네. 하여튼 좀 거친 표현도 있고 뭐 솔직하긴 했지만은 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매료되고 이 책에 좀 끌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 포인트를 둔 겁니다. 자, 사장으로서 성공하느냐는 흔들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잘 가다듬고 균형과 발전 방향을 잘 유지해가면서 완성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정체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사업의 철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업의 철학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지만 사업의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장의 자기의 정체성을 잘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자기가 바로 제대로 이렇게 흔들리는데 회사를 제대로 이렇게 정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은 사장의 어떤 자기 주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회사도 그렇게 잘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표현이 좀 있어요. 집토끼, 산토끼를 말씀하셨는데 집토끼를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요. 날씨 좋은 어느 날 갑자기 주검이 되어 잔치상에 오르는 집토끼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차디찬 비바람과 맹수를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하는 고달픈 운명이지만 영원히 자유로운 산토끼의 삶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먹이를 받아 먹을 것인가
먹이를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네, 산토끼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업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산토끼 또 아니, 집토끼 같은 어떤 사업 분야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갖고 단지 그 명칭만 회사일 뿐이지 실제로는 대기업의 어떤 소속된 하나의 부서로 된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완벽하게 자유로운 어떤 사업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표현한 산토끼, 집토끼는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어떤 직장에 이렇게 규제를 받는 뭐 이렇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회사의 통제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사업에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스케줄에 의해서 자기 어떤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한 거고요. 다른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받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주어진 먹이를 먹으면은 편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자기 자신이 메뉴를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산토끼가 되면은 뭐 음, 조금 고달프지만 자기가 자기 메뉴를 선택할 수 아, 있잖아요. 자기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역시 또 재밌는 그런 표현을 네, 네, 좀 네. 해주셨습니다. 뭐 중국집 네, 가서 네, 짜장면, 짬뽕밖에 네, 선택 네, 못하지만 내가 자유로우면은 네, 뭐 한식도 먹을 수 있고 네, 불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네, 돈가스도 먹을 수 있고 뭐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역시 그 작가님다운 그런 표현이신 것 네. 같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직원을 위해서인가? 국가 공익을 위해서인가? 뭐 지역 사회를 위해서인가? 가족을 위해서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업이 아닌 인생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나 사장으로서 꼭 답해야 할 것이다. 왜냐? 사업은 곧 사장이고 당신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공감은 됩니다만은 직선적이고 좀 독선적으로 이렇게 사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단순하게 매출을 올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주로 시작을 하죠, 네, 사실은.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그런데 하죠. 이제 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궤도에 오른다는 건 매출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수익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해서 뭐 돈 버는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이 없는 상태. 네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음, 상당히 좀 음, 그 시대에는 잘 안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성공 네네. 궤도에 들어선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사장들이 그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음, 내가 이거 돈 벌어서 뭐 지금 뭐 할 건지 이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난 뒤에 어떤 공허감이라든가 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좀 흔들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본인한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그 질문은 사실 사장하면서 뭐 철학을 음, 가진다 뭐 음, 그렇게 해라 하면은 그냥 뭐 음, 뻔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뻔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은 자기 철학을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음, 제가 처음 사업할 때부터 철학을 가진 건 아닙니다, 솔직히. 음, 예,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철학은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지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저처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스타트업을 한다든가 처음 창업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철학을 가지면은 저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네, 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사장은 그 사업의 그 자체이다. 이 표현이 저에겐 또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큰 물건을 담으려면 큰 마음이 필요하다. 자칫 한눈 팔다가 기회를 놓치면 덩치만 큰 아이 어른이 되어버린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물건을 많이 담기 위해서는 큰 그릇이 필요하듯이 사업에도 어떤 자기 그릇을 키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보통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 사장님은 아주 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죠. 예. 뭐 구멍가게 하는 사장은 마인드가 좀 적을 거다. 네. 이렇게 네.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네. 작은 회사 사장은 네. 약간 무시하고 그렇죠, 그렇죠. 큰 회사 사장한테 가서는 좀 네. 이렇게 좀 굽신거리기도 하고. 좀 약간 존경의 태도를 취하잖아요. 음. 제가 사실 사업을 해보니까 큰 회사라고 해서 큰 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옷만 큰 덩치 큰 옷을 입고 뭐 쉽게 입었지 실제로는 쫌팽이 같은 사장도 있고 뭐 조그만한 그러니까 직원 뭐 몇 명 내지는 몇십 명 이렇게 데리고 있는 회사 중소기업 사장일 경우에도 엄청난 철학과 어떤 자기 소신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만 명 데리고 있는 수만 명 조직의 어떤 그 사장들도 많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하면은 예. 참 수준 이하 사장도 많습니다, 솔직히. 아, 그렇습니까? 네. 좀 더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예, 그런 어떤 그릇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회사 또 직원을 많이 거느린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돈 버는 것과 자기 철학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다. 네네네. 예. 어쩌다가 돈이랑 사람들은 약간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능력 있으면은 그 능력이 돈 버는 능력일 뿐이지 어떤 그 수준 높은 뭐 인격이 같이 동격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공부 잘하는 머리랑 네. 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랑 또 다르듯이 사람 예. 좋은 거랑 예. 일 잘하는 거랑 예. 틀리죠. 그렇죠. 네. 예. 네. 아,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잠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조금씩 이제 그 어떤 말씀의 깊이가 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파산 후 바닥까지 떨어진 생활고를 겪었다. 교통비가 없어서 절친한 친구의 부친상에 가지도 못하고 부주금도 전달하지 못했다. 연봉 9억에서 교통비가 없고 또 부조금을 낼 돈이 없었다. 이때의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저도 그런 지경이 될 줄을 몰랐죠. 당연히 그러셨겠죠.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사람이 제일 참 이렇게 네. 물론 뭐 네. 돈 떨어져서 제가 학생 때 그 집에서 올라오는 우리 그 농토 장학금이라 그러죠. 아, 농토장학금. 아버지가 이제 보내주는 그 뭐 월 생활비 이런 거 안 오면은 뭐 라면 며칠 끓여 먹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뭐 즐거웠죠 오히려. 뭐 라면 친구랑 같이 하숙집에서 라면 먹고 뭐 이렇게 또 뭐 자취하면서 먹고 이럴 때. 근데 집에 식구들이 있고 애들도 있고 한데 어떤 돈이 부조금도 없고 당장에 이번 달에 생활비도 없고 하니까 너무 비참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정말 그때 이건 실제 실화거든요. 그러시죠. 예. 제 고향 친구 그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경주에 가려면 차비만 해도 한 한 5만 원 이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비 합치면 한 10만 원 정도 들고 차비만 5만 원 이상. 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 봐야죠. 식비까지 합쳐서 경비하고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부주금 뭐 그래도 한 10만 원 또 한다고 치면은 20만 원 들잖아요. 진짜 실질적인 그런 숫자네요. 실질적으로. 예. 근데 예. 제가 그때 주머니에 단돈 2만 원인가 밖에 없었거든.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못 가신 거예요? 근데 제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네. 전화를 했죠. 예. 친구 정말 미안한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급하게 처리할 일이 너무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서 도저히 못 가니까 좀 양해를 좀 구한다. 미안하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그 방법이 가장 값싸게 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랬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 부조금을 친구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달할 돈도 없으니까 말로 그렇게 말로만. 때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지금 부조금은 두고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인데 그러세요. 그 친구가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한 일이 많았죠, 사실은. 그게 뭐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결혼식 같은 것도 그런 네. 식으로 끝내고 예. 우리는 또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뭐 잘 안 가도 이렇게 상가 같은 데는 꼭 가는 걸로 동양문화권에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또 그래야 되고요. 예. 그래야 되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뭐 어떻게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셨는지 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돈은 인격이고 관계의 척도이고 사장의 무기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그 사장으로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포괄적인데 좀 구체적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네. 그 부분은 범위가 넓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파산해서 생활비를 걷고 또 교통비가 없어지고 부조도 못 하셔고 이런 걸 겪으셨으니까 돈이 인격이다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잠깐 네네. 뭐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은 아까 그 상가에 이제 부조금 전달 못한 그런 부분인데 그 친구는 그래도 저를 제가 못 간 이유를 설명을 하고 해서 나중에도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있거든요. 다행이시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통은 한번 이렇게 경조사에 안 가면은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꼭 사장의 인격이 뭐 곧 돈이다 이 표현도 제가 결코 과장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인간성 테스트 한번 하려면은 굳은 일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한번 그냥 제끼면은 90%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는 돈으로 따지면은 결국은 10만 원짜리 관계였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진정한 우정이고 프렌드십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뭐 저도 조금 그래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좀 뭐 찔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 작가 음, 부친이 뭐 돌아가셨다. 근데 제가 안 갔다. 예, 그 다음에 전화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연락 드리고 다 했는데 그때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죠. 좋아하는 예. 거다. 내 어려운 걸 이해해 뭐 주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나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다산 정약용의 여유 당전서라는 말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산에는 모름지기, 수리매처럼 사나운 기질과 도적처럼 억척스러운 기상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제목은 도지개와 규율로 잘 다듬으며 쓸모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착하고 순에 빠지기만 한 자는 제 몸 하나 착하게 하는데 그칠 뿐이다. 그 사업을 하는데 좀 이렇게 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얼마큼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좀 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제 이야기는 뭐 더듬더듬 읽으시는데 예, 말이 좀 옛날 생각보다 좀 옛날 어렵네. 문구를 예, 제가 적용하다 예, 보니까 이제 예. 그 좀 어렵게 됐는데요. 네, 그 말을 좀 풀어서 하면은 강할 때는 강하고 결단력이 필요할 때는 결단력을 발휘를 하고 조금 이성을 발휘할 때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좋은 게 좋고 정에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둘이 이렇게 1대1로 윤 작가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어떤 뭐 일을 할 때는 괜찮겠지만 조직의 어떤 운명을 다루는 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냉정함을 갖지 않으면은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같은 사태를 이렇게 당하면서 여기서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지금 뭐 다음 달부터 당장 없다고 했을 때 내보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뭐 민기적 거린다거나 주저주저 해서 이 시기를 놓치면은 우리는 다 폭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좀 집에 가 쉬시고 해서 우리가 조금 안정된 시기가 됐을 때 한 석 달 뒤에 다시 최우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채용을 하고 밀린 임금도 그때부터 지급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살아남는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직원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장은
그런 그 욕먹는 거, 음. 뭐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가 갈 방향을 좀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게 그게 사장의 뭐 판단이다. 내지는 그런 어떤 그게 독한 건가요? 나름대로 이 결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사장으로서 이렇게 독한 면, 어떤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다. 네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대개의 위임된 권력은 사유화되거나 또 다른 권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권한된 위임을 다시 이렇게 가져오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좀 막으려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사장이 이제 뭐 모든 이 작은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팀장들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임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업무 위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업무 위임을 많이 이제 그래야 또 하는데 큰 일도 할 수가 그렇죠, 있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위임 받은 사람이 분들이 다행히 이제 열심히 일을 해주면은 괜찮은데 뭐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권한을 발휘한다거나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좀뭐 사유화시킨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윤 작가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그럴 때 뭐 거둬들이기가 힘들다? 예, 다시 한번 준 권력은 다시 거둬들이는 게 좀 어렵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장이 실력이죠. 그럴 경우에 예, 그 친구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부분을 음, 사장이 이제 잘 뭐 방향을 정해야죠. 뭐 보직 이동을 한다든가 네네. 아니면은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사표를 받는다든가 뭔가 방법을 취하는데 그 부분은 뭐 경우에 따라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죠. 네. 또 경우도 틀리니까. 그래서 작가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네. 사장의 길이 점점 멀고 험한 길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이제 사장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뭐 어떤 학문이랄까 아니면은 사장의 길이랄까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네. 실제로 저는 뭐 이건 자전거 배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처음에는 두 발 자전거가 좀 기우뚱기우뚱해서 균형 잡기가 힘들겠지만 뭐 어느 정도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몸에 배이는 거죠. 아, 다만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도움, 멘토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글로 이렇게 뭐 선 내용일 뿐이고 실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이 내용 이야기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별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 네. 네. 이제 별 내용이 아니긴 하지만,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어려운 일이고, 또, 이제, 사장의 세계로 입문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좀 미리 좀 알아야 될 이런 부분이 되지도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연주자를 탓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좀 어떤 자세로 사장을 좀 임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한데요.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다 보면은 총무부도 있고, 네, 재무도 있고, 네, 뭐 영업 부분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또 제조하는 연구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여러 부분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기술자 출신으로 사장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영업자 출신으로 사장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가 전반적으로 다 알면서 사장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어느 한 분야의 출신일 뿐이죠. 그런데 회사를 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중국집 짜장면집을 한다고 했을 때 주방 내부의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의 계산대 상황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네. 어느 한쪽만 알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균형이 깨져서 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예를 든 거는 뭐 옛날에 그 IMF라든지
뭐 로만 브라더스 그 금융 예, 위기 같은 거, 예. 뭐 지금 같은 이런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총체적 위기고 IMF 때는 부채가 과다해서 이제 주로 망한 경우잖아요. 그럴 때 뭐 기업체 사장이 나는 열심히 연구도 하고 정말 밤낮 잠도 자지도 않고 이렇게 R&D에 매달려 갖고 했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뭐 우리 업체에서 음이 잘못 들어와서 뭐 회사가 망했다. 그래서 억울하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제 말을 뭐 듣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음이 잘못 돌아오고 이런 잘못 돌아온 게 아니고 잘못 돌아오게 만든 거지.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부분, 금융에 대해서 자기는 금융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른다고 이야기할 바가 아니지. 사장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책임을 부분에 쓰셔야죠. 대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의미는 뭐 챔벌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바이올린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 네네.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그 능력이나 뭐 음의 어떤 조화나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뭐 코드가 나갔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당신 잘못 아니냐. 조명이 뭐 어떻게 부실하다. 그러면은 아 조명기사 당신 때문에 망쳤다. 사실은 그걸 사전에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챙길 그 사장의 몫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뜻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남 탓을 하지 말고 옛날에 보면 해야 이런 거 된다, 있잖아요. 우리 그럴 것 같아요. 뭐 여성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뭐 간첩이 들어와서 초소가 무너지고 하면은 사실 그 분대장이나 소대장 정도가 뭐 책임지면 괜찮은데 우리 당시에는 뭐 사단장 정도 또 이렇게 날라갔거든요. 책임지고 그랬어요? 연대장, 사단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단순히 위에서 초소 하나 이렇게 무너진 것 뭐 때문에. 지금이 아마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에 간첩을 상당히 좀 이렇게 방공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던 시절에 그게 무너지면은 바로 그 연대장 뭐 그 위에 사단장 이런 분들이 그냥 보직 해임됐어요. 그런 부분하고 뭐 맥이 같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비즈니스는 전쟁터다.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며 머뭇거리는 순간 나의 목에 칼이 날아든다. 그리고 심지어는 결투에서도 휴머니즘적인 감정이 가슴을 흔드는 순간 머리에 총알구멍이 난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연상이 됐는데요. 이거 너무 비정하고 이게 잔인한 거 아닙니까? 사업의 세계라는 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인데 드라마의 그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칼에 네네. 정을 담는 순간 네. 죽는다. 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이 부분은 전쟁이나 결투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윤작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 진금을 가지고 승부를 가르는데 네. 아, 이 사람 가정사도 잘 알고 그다음에 또 노부모도 계시고 한데 이거 찌르다가 갑자기 그 노부모 얼굴이 머리에 대서 나오면서 아 이거 이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약간 좀 상처만 내고 팔만 자르고 내가 그만둬 저 여기서 멈춰야지 이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 칼이 내 목을 찌른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결단을 내리고 할 때 너무 그 정에 매이다 보면은 전체 제 이야기 요점은 뭐냐면은 뭐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뭐 정에 매이지 말자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뭐 조금 그 백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1, 2 정도의 어떤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함을 유지하라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수술비는 가감하게 도려내야 된다. 네네네. 그래야지 예를 들면 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가 팔이 아픈데 고름을 짜내는 고통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네. 썼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목표는 숫자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 목표에는 반드시 숫자나 기한이 있어야 되고 또 숫자나 기한이 없는 목표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100억을 목표로 뭐 사업을 한다. 이렇게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뭐 이번 연말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정해 두는 목표하고 그냥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야, 좀 회사를 키우자. 회사를 키우자. 목표를 파이팅. 올리자. 예, 이렇게 하는 맨날 거나. 이렇게 외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약간 이 눈을 가지고 보이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50m 앞까지 2계단, 3계단, 2억, 3억, 10억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명시를 해야만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거지. 추상적인 목표 그리고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목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사업뿐만 아니고 생활에서도 그런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는 거고 내일부터 6시 10분에 일어나서 6시 10분부터 30분까지는 뭐 조깅을 하고 산책을 하든가. 30분부터 뭐 7시까지는 뭐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고 이런 어떤 계획을 분명히 해야만 이게 성사가 되는 거죠. 아, 정말 짧은 문구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구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자, 95년에 한국 교육 미디어를 설립하셔서 95년에 3억을 하시고 96년에 30억, 97년에 70억, 98년에 12억, 그다음에 99년에 204억, 그리고 2000년에 288억. 와, 정말 대단한 급선회세 아닙니까? 불과 5년 만에 100배 이상의 매출을 이렇게 신장 100배는 안 했죠. 3억에서 288억이니까 거의 아, 100배에 한 가까운 70, 네, 예, 그렇게 매출을 신장시켰는데 정말 놀라운 신장이고 또 어마어마한 이런 숫자인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약간 뭐 돌아야죠 뭐. 아, 미쳤다고 봐야죠. 미친다. 왜냐하면은 제가 약간 좀 이 집중력이 강해요. 뭘 하면은 이렇게 뭐 글을 써도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1시간 하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뭐 이런 게 안 되고 한번 앉으면 한 4시간, 6시간 이렇게 화장실도 안 가고 이렇게 앉아 있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네네. 뭐 물론 뭐 제가 혼자서 회사를 그렇게 키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다 그런 열정을 갖고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런 질문은 제가 뭐 이런 사안을 두고 질문을 많이 받았던 질문이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어떤 동력, 열정이 첫째고요. 열정. 열정. 두 번째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열정과 운이 다. 왜냐하면은 좋다. 제가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그건 겸손이지 뭐 다 잘 능력이 있고 열정을 다 해갖고 열정까지는 좋고 뭐 또 나름대로 능력도 뒷받침돼서 그렇게 됐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업을 하면서 뭐 열정도 좋고 나름대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운도 좀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뭐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뭐 운 없는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예. 운을 또 이렇게 따라오도록 또 이렇게 나름대로 조절해야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운도 실력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운도 실력이죠. 운도 실력이고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3억에서 10억 됐을 때 여기서 이 부분을 잘 또 안 불쏘시개 부분이 안 사그러들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불을 또 지피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냥 그것서 3억에서 10억 됐을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다 보면은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불꽃을 꺼지지 않게 어떤 지속적인 열정 그런 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사장의 열정이 필요하지만 일정 단계 예를 들어서 3억에서 10억까지는 제 개인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30억부터는
모두의 힘이 필요한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두 예를 들어서 윤 작가가 있고 어떤 직원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한테도 불을 골고루 나눠져 갖고 이게 야. 산불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불을 나눠준다. 네, 아, 맞아요. 정말 또 멋진 표현을 열정을 들었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열정을 공유한다. 네, 아무리 그래도 네, 매출 3억에서 5년 만에 288억, 거의 100배 가까운 매출을 신장하시는데 그게 운이었다. 너무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사장의 가방이 무거우면 여행길이 고달프다. 유능한 사장의 그 가방에는 공이 없다. 늘 텅 빈 가방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장은 자기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문구를 대했을 때 저는 사장은 자기 일을 남한테 이렇게 직원들한테 위임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좀 이렇게 들렸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축약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장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축적인 의미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방이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비유를 들어서 했는데요. 사장 어느 정도 이렇게 중소기업이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은 제가 이제 그 우리 회사에서 팀장만 50명이었거든요. 팀장만 50명이요? 네. 팀장만 50명이고 우와. 이제 뭐 임원들은 뭐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됐는데 예. 팀장이 50명 정도면 중소기업에서는 팀장을 또 일일이 또 상대를 또 해줘야 돼. 예. 너무 상대를 안 하면은 네. 그 팀장들이 섭섭해요. 돌아가면서 또 회식도 해야 되고 지금은 또 뭐 회식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좀 사그러들었지만 옛날에는 회식하는 20년 예. 전만 해도 회식하는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사장이 우리 팀 안 찾아주면 우리 팀은 그냥 예, 그죠. 저 뭐야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별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되는 서운하게 거거든. 들죠. 예. 그래서 각 팀에서 어떤 사안이 들어오고 면담 요청이 오면은 그걸 뭐 보고서가 올라온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물론 뭐 하루 아침에 50개가 다 올라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50팀에서 결제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어떤 그 아이디어라든지 뭐 제안 올라오는 걸 전부 처리하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머리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잠깐만 이 방심하면은 책상에 이 결제 서류 내지는 지금이야 전자 뭐 결제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그쵸. 없었잖아요. 다 종이 서류였죠. 이 예. 서류가 사인하셔야 이만큼 되고. 돼요. 뭐 한 팀에 한 페이지짜리 옵니까? 안 그쵸. 그렇거든. 예, 그런 30페이지짜리도 있고 보고서는 뭐 없죠. 예전 같은 10페이지짜리 특히 예전 같은 5페이지도 네, 있고 네. 10페이지도 네, 있고 뭐 그렇죠. 30페이지짜리도 있잖아요. 그럼 진짜 이 정도 된다니까. 그러면은 한 권에 책이네요. 그 정도면 모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해야 될 건 여기에 지금 빨리빨리 쳐내줘야 돼. 쳐내줘야 돼. 일종의 그 이 탁구공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쪽쪽 이렇게 쳐내줘야 돼. 아, 저 표현 너무 재밌어요. 예. 이렇게. 오는 쪽쪽 이렇게 탁구공. 쳐내줘야 돼. 상대가 이 받아주. 그 탁구를 하는데 50명을 상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네, 그렇게, 이제 그 제가 이제 재밌게 표현하려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했고 재밌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그냥 통상적인 결제 같으면은 오케이 내일부터 실행 자기가 올라온 뭐 그게 안대로 오케이 김 팀장 이렇게 실행하면 되겠어요. 하세요. 이렇게 쭉쭉쭉 하고 필요한 부분은 김이사하고 상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잖아요. 예. 쭉쭉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결정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서 신중해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겠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뭐 나름대로의 어떤 TFT 내지는 그 뭐 회의를 한번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량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내가 사장으로서 해야 될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직원들은 잘 모르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김이사를 불러서 편집팀에서 이런 뭐 홍보팀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으로 예산은 한 10억 드는 일이 있는데 김이사 당신이 나름대로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최종 안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라. 3일 뒤까지 아니면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조사하고 회의하고 해서 내한테 안을 두 사람이 다시 김 팀장하고 이사님 둘이서 해서
내한테 가져오시오. 그때 결정합시다. 음. 이렇게 공을 이쪽으로 던져주는 거죠. 공을 던져주는 거다. 그래서 내 책상에는 항상 음.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게 이제 그러네요. 예. 이 가방을 내 책상 위를 깨끗하게 한다. 가방을 항상 그 빈 가방을 유지한다.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방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책상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뭐 똑같은 그래서,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이 짧은 문구에 이렇게 큰 뜻이 담겨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그 이제 보통 회사에 가면은 사장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개야. 음. 아예 다 맡기고 그냥 사장은 놀라다니. 그냥 연구만 하거나 자기 그 자기 분야에만 분야만. 연구만 R&D 출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연구만 하는 거야. 그런 사장이 있고 아예 그냥 뭐 외부 영업만 하는 사장이 있고 또 한 사장은 온갖 뮤주알 고주알을 다 자기가 안고 하기 때문에 노상 머리가 아파요. 맞아요. 너무 바쁘고 그걸 이 책에서는 사장인데 대리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대리는 대리 같은 사장. 대리는 좀 너무 낮고 과장 정도 해줄게요. 아니, 실제로는 대리로 표현하셨어요, 이게. 그 대리나 과장 같은 사장들도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서 대리 같은 사장이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임원급이 돼야 되는 사장인데 대리로만 계속 있는 거는 안 좋다는 그런 뜻으로 썼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축약적인 부분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가 여기서 단 5명밖에 없는 회사에서 내가 사장 임내하고 폼 잡고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위임 다 해버리면 누가 일합니까? 그렇죠. 예. 5명 있을 때는 대리, 5명일 때는 대리, 20명 있을 때는 내가 과장이 돼야 돼. 그다음 30명 됐을 때는 부장급 정도의 사장이 되면 돼. 그런데 직원이 100명이고 일도 많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리라면은 그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뭐 그냥 이분법으로 사장은 무조건 대리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죠. 디테일한 걸 알면서도 전체를 알아야 되고 전체를 알면서도 디테일한 부분은 위임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네,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그런 문구였고요. 어떻게 뭐 이게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뭐 사장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나쁜 뜻이 아니라 그 대신에 그만큼 또 뭐 이제 보람도 있고 재미가 뭐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렇죠. 예. 또 뭐 그만큼 열심히 하면 돈도 많이 벌잖아요. 반대급부가 있죠. 네? 예. 그렇잖아요. 네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끝났지. 네, 아니.